사실 프라데윌리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안쓰러우니까 하나 더 주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 농담이긴 한데 엄마가 계모처럼 했다고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송윤입니다. 저는 희귀유전 질환의 진단과 관리 관련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더-윌리 증후군은 어떤 질환인가요? 프레더-윌리 증후군은 15번 염색체의 특정 부위가 아빠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부분들이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발생하는 유전 질환입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근긴장도가 떨어져서 젖병을 잘 빨지 못하고 체중이 잘 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식욕 과다, 그리고 비만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저신장, 생식생 기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행동 장애 등등을 보일 수 있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어느 시기에 주로 발병을 하고 발병하는 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요즘은 이제 질환에 대해서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셔서 과거에는 굉장히 고도 비만이 된 상태에서 합병증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은 최근에는 신생아실에서 근긴장도가 떨어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메틸레이션 PCR이라는 검사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진단이 됩니다. 유병률은 나라마다 다양하긴 한데 대개는 2만 5천 명에서 한 3만 명당 한 명꼴.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한 3,400명 정도 계시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보시면 근긴장도라는 게 떨어지는 게 보이시나 봐요? 네, 일단 아이가 태어났을 때 프라데윌리 증후군 같은 경우는 울음소리가 좀 약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잘 안 울면서 젖병을 잘 못 빠니까 코를 통해서 이제 튜브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칼로리 보충을 해줘야만 체중이 증가하는 그런 특정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누워있을 때 보통 이제 아무리 신생아들도 좀 버둥버둥하면서 움직임이 있는데 거의 이제 바닥에 딱 붙어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질환이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증상이나 좀 그 타입도 달라지나요? UPD 타입이냐, 결실이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주 큰 틀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얼굴 좀 저색소증이라서 얼굴이 좀 하얘 보인다든지 행동 문제라든지 수면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결실형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행동 문제는 좀 덜 하더라도 정신증이라든지 자폐 스펙트럼이나 이런 거를 UPD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외모적인 특징이나 주요 증상들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신생아 시기에는 눈 모양이 약간 아몬드 쉐입으로 생겼다든지 입술이 조금 가느다라면서 입꼬리가 좀 밑으로 내려갔다든지 상대적으로 이마 부분이 좀 돌출되어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나이가 들면서 약간 그런 특징적인 면이 좀 변화는 하는데요. 손발이 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외모적인 걸로는. 이제 어린 시기에는 아이가 좀 오히려 마르고 안 크는 것 같고 이러다가 이제 한 2세 무렵 되면 똑같이 먹어도 좀 살이 좀 찌는 것 같고 한 3세 무렵부터는 식욕과다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음식에 관심이 많고 먹고 나서 또 음식을 찾고 이런 이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애들이 식탐이 많게 느껴지고. 네,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포만중추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심한 아이들은 제어하지 않으면 위가 천공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프레더-윌리 증후군에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고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욕 조절 치료법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과거부터 많은 시도가 됐거든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프레더-윌리 증후군에서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는 있으면서 안전한 약제가 개발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프라데윌리에서의 식욕 억제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FDA 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통과한 약제는 아직 없긴 하지만 아마도 수년 내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마다 그 대처법이나 치료법 같은 것도 다를 텐데 신생아 시기에는 이게 수유가 잘 안 돼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로 관을 투입을 해서 위까지 가게 하는 관을 통해서 수유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적절한 칼로리가 공급이 되고 체중이 늘게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좀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고, 심한 경우는 이제 위루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직접 위에다가 이제 투여를 해주는 거죠. 이제 힘이 없으니까 사례가 잘 듭니다. 사례가 잘 들면은 이제 흡인성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주의해달라고 당부를 좀 드리고요. 대개는 이제 큰 문제 없으면 4에서 6개월 사이에 성장 호르몬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고, 매일 자기 전에 피하 주사로 이제 당뇨 환자들 인슐린 주사 하듯이 그렇게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꾸준함을 요하는 치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치료를 조기에 잘 시작을 하면 피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제 먹는 힘도 조금 더 일찍 좋아질 것이고, 이제 치료를 조기에 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걷기 시작하는 나이라든지 첫 단어를 말하는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권해드리고요. 인지장애나 발달장애가 조기부터 있을 수 있어서 적극적인 평가랑 재활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소하게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심각한 고도비만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이 시기에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거의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손으로 가서 잡을 수 있는 곳에 음식이 배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이고, 식판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특징이 약간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고 심한 경우는 강박이 있고 집착도 있습니다. 만약에 화요일은 승마를 가야 돼. 그러면 화요일은 반드시 거길 가야 돼요. 안 가면 큰일 나요. 그걸 꼭 해야만 돼요. 아, 그럼 습관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하네요. 네네. 그거를 약간 음식을 조절하는 습관에 역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대한 어떤 문화, 식습관 형성을 엄격하게 만들어주시면 나중에 아이가 식욕이 엄청 증가하는 시기에도 조금은 덜 먹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1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날씬하게 유지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농담이긴 한데 엄마가 계모처럼 했다고 하세요. 사실 프라도일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스럽거든요. 몸집이 있어도 하는 행동은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게 이제 질환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안쓰러우니까 하나 더 주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엄격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야 걷잡을 수 없이 살이 찌는 거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들이 너무 잘하시긴 하세요. 질환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엄격한 가정 환경 조성을 잘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과거에 진단됐던 환자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령기 때 특징이나 뭐 대처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미리 해야 될 검사 같은 게 있다던가. 이제 고민이 돼요. 학교에 가게 되면 특수학교를 보내야 되냐, 아니면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가야 되냐. 저희는 이제 병원에 사회복지 선생님 연결해드리고, 이제 아이들의 발달 정도나 부모님의 성향이나 아이의 성향 이런 거를 다 따져서 같이 고민하고 결정 과정에 이제 참조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사춘기 호르몬이 좀 부족합니다. 여자의 경우는 뭐 13세까지 됐는데 가슴 발달이 없다든지, 뭐 14, 15세 됐는데 생리를 안 한다든지, 이제 사춘기가 안 오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행동장애랑 같이 겹쳐지면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공격성이 조금 더 강화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좀 현실적인 아이의 상황을 보고 보충 여부를 좀 심도 깊게 고민을 나눈 후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호르몬이 저하돼 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들은 또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면 이제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골절된다든지,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좀 뭔가 신체 활동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보충해 해줘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 시작 시점은 굉장히 아이들마다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